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어 SMED 이성민 쌤이고요. 저 오늘 일단 뭐 시작 전에 오늘 저랑 한진철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진철 쌤이 이제 어제 밤에 아기가 이제 좀 급하게 좀 아프기도 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위주로 얘기하고 급하게 저희 이제 특별 게스트로 한지연 쌤까지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한지연 선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장비를 아이패드로만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아이패드로 하니까 화면 공유 시에 이제 저희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얼굴 보셔도 이렇게 꼭 편하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로 얘기로 이렇게 많이 하고 어머니들 지금 채팅이랑 뭐랑 그런 것들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해놓고 대답 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얘기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주제가 요 화면 지금 보이시죠? 저희 요 지금 저 쓰는 글씨 보이시죠? 어머니들, 그죠? 어, 네, 지금 요 화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중간에 이제 서로 뭐 대화도 하면서 어머니들한테도 궁금한 거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도 즉흥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하는 주제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거나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주제는 바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조금 있다가 약간 한 텀 그 내용이 정리된 다음에 후반에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도 이제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주제가 킬러 문제, 킬러 문제. 좀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킬러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왜 킬러 문제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전체적인 그 배경까지 생각하면 참 너무 깊은 얘기기는 해요. 뭐 교육 정책, 뭐 지금 학교 현장 이런 얘기까지 다 담아야 돼서 무겁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근데 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는지 물론 뭐 어머님들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는 거는 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이제 시작해 볼게요. 요 화면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요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서 그 기사들 간단하게 제가 밑줄도 쳐놓고 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만 좀 보시고 보시면서도 궁금한 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킬러 문제들이 왜 만들어지고 있고 뭐 사실 다 답은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어떤 뭐 상태들이고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변화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사예요. 여기 뭐 이쪽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많은 언론들에서 배포돼서 기사들이 나왔는데 국가 수학적인 성취도는 높은데 왜 수학 포기자는 늘어날까? 성취도도 높은데 수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뭐 K자 형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K자는 양극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수학적인 위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도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뭐 학교 시험이 수학 포기자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에서 고등학교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높고 중학교에서도 이 정도 나왔네요.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들 보면은 지난 2월 이제 한국의 이제 국가 수학 등급은 최상위 등급인 뭐 5그룹 안에 이제 승격을 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제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 허준이 이제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이제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한국 수학계는 수포자가 계속 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고민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기사가 있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뭐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원이 조사한 내용이네요.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11%. 아,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좀 많네요. 이거 사실 10명 중에 한 명은 나 그렇죠. 네, 수학자야. 수학이 어렵다라고 벌써부터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 비율에 비하면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반대로 얘기하면 90% 정도의 학생들은 수학 할 만해. 나 요 정도는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일단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23%. 아, 이게 뭐 공식처럼 10%씩 딱 늘어나네요. 근데 거의 네. 고등학생이 되면 3분의 1 정도는 네. 네, 수학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벌써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이제 뭐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세상으로 좀 넘어갈 거고, 수학이나 과학이 뭐 기본 소양처럼 돼버리는 세상인데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자, 100명 중 2명만 맞춘 문제.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건데, 킬러 문항, 사교육을 부추기고, 뭐 사실 사교육이라고 하면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요? 이제 공교육 얼마죠? 공교육 100년? 사교육 5,000년의 역사, 막 그런 얘기. 사실 네, 누군가한테 우리는 이제 신라 무언가, 시대 때부터 사교육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아마 사적으로 공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늦으니까 무언가 누군가한테 배우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전통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계속 존재했었었는데 이 수학 문제들이나 킬러 문제들이 계속 많기도 하고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있는 방향성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또 그 방향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고 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별력이란 이름으로 100명 중에 딱 2명 정도만 맞춘 문제도 이 수능 출제됐다. 형태 문제에서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결국 지금 이 네네. 기사에서는 이제 킬러 문제 때문에 변별력을 위한 킬러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원인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수학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별력 때문이라는 것 자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꼭 변별력을 떠나서 자기한테 적절하게 맞춰진 그 학습 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수학을 충분히 도전할 만큼의 기회를 가졌느냐도 좀 중요한데, 물론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 다루는 거는 일단은 너무 시험.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많으니까 도대체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무기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뭐 내용입니다. 음. 뭐 여기 뭐 높았던 20용 문항은 무리식, 절대값, 유리함수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와 있는 합성함수다. 어머니 이 말만 들어도 어렵지 않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이미 교육 과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실제 네. 시험에서는 그게 사실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은 책 속에 있는 얘기하고 좀 사실 이 다르죠. 교육 과정과 문제들 보면 저는 뭐 사실 문제집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중일 거 중에서 자, 중일 거 중에서 전 좀 제일 당황했던 그 기억이 처음에 점선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 각도라는 부분, 각을 배웁니다. 각. 각도에서 뭐 반직선 사이 이루는 요 부분, 요걸 이제 각이라고 이제 도형을 정의하고 그냥 각도야 이런 말 나온 다음에 그다음 이제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딱 가면 시계 문제가 나와요. 시계 문제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 방정식 문제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몇 시일 때 몇 도이냐 몇 분 뭐 몇 도일 때 몇 시냐 이게 각도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게 나와도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그 개념과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 양은 정말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게다가 또 요즘 우리 아이들 디지털 시계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시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날로그 시계 보는 방법을 다시 또 아, 설명부터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뭐 시침과 분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움직인다는 개념 자체도 아이들이 잘 그거 이제 예상을 네.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학년인 경우에 저학년 아이들한테 시계 문제를 설명할 때는 뭐 매년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아날로그 시계 보는 방법 자체를 잘 몰라서 네. 거기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 문화가 변하는 부분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힘들죠. 뭐 잠깐 뭐 가볍게 딴 얘기 잠깐 하고 가자면 그 뭐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한 1년,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인가 2년 전쯤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처음으로 선생님 저 책 말고 아이패드에 필기해도 되나요?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뭐 그런 변화, 뭔가 역사적인 뭔가 이제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라는 그 느낌도 있었고 또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연필 좀 깎을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필 깎기를 줬는데 그 아이는 손으로 돌려서 깎는 연필 깎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음, 거예요. 그러더니 연필로 그 연필 깎는 구멍에만 손으로 혼자 이렇게 계속 찔러보면서 이 기계 작동 원리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루었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좀 다른 뭐 그런 것들도 좀 네.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딴 길로 좀 네. 새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야 저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 제가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나왔고 이런 문항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뭐 되게 이제 불리한 뭐 형태들이었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간단하게 요 네, 마무리가 그렇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교육과정에서 복잡한, 그러니까 지금 이 22번을 예를 들었을 때 교육과정에서 복잡한 함수에 대한 걸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교과서에는 정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충실한 친구들은 정말로 그냥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수능 22번 같은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섞여 있는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 문제를 받고서 열심히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시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고민부터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오는 격차. 결국 그것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는 확실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네.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문제들 사실 뭐 문제도 제가 최근에 뭐 들은 문제 유형도 있고 그런데 정말 어떤 교육 과정의 형식이나 그 틀에 살짝 한 발짝 발을 담그곤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완전 그런 독특한 문제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과정에서 창의력, 창의 사고력을 네, 강조한 게 벌써 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돼 오면서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문제면 다 이건 끌어가서 창의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출제하는데 뭐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와 같이 돼버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직접 출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앞으로 아이들이 만나게 될 시험 상황을 뭐 예측하고 대비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간단하게 표를 쭉쭉 보고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수학 시험이 수학 포기자를 발생에 영향을 준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아까도 고등학생들 엄청나죠. 이제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그 킬러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도 만나고 모의고사에서도 만나고 수능 기출 문제에서도 만나고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그게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1등급이겠죠? 멋진 친구들. 잠깐 이게 자 등급으로 하시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2등급까지 2등급까지 되는 거예요. 2등급까지는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않아. 아예 극단적으로 양끝 학교 수학 시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수학 자체 때문이다라고. 요거 네, 학교 네. 때문은 아니다. 네, 그냥 난 수학 수학이 자체. 싫다. 양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네, 빠진 그렇죠. 거. 네. 전교 공포에서 네. 그 극단에 있는 친구들. 이만큼의 이제 똘똘한 친구였을 수도 있고 또는 양쪽에 약간 네. 1.5등급 정도 수준까지 안에 있는 네, 양쪽들. 네. 잘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별력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실제 선생님들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번 조금 다르게 변별력을 가지고 이제 내야 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한때 네. 한때 잠시 학교에 또 있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 실패하면 불려가서 혼납니다. 네. 이 변별력 이거 뭐예요? 다 전원 다 100점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 이미 그때도 절대평가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A 등급이 얼마나 많이 나와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의욕도 굉장히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예상보다는 이제 좀 원하는, 희망하는 그 이상으로 좀 높은 등급이 많이 나오면 이제 선생님 이번 시험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수학 시험 문제가 과도하게 어렵다. 자, 근데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진짜 보세요. 압도적이죠. 네, 이게 그럼요. 실제 뭐 중학교도 이제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좀 심한 요즘은 이제 뭐 자유학년제 해서 중2 때나 이제 겨우 시험을 처음 보잖아요. 그때 학교마다 뭐 평균을 한 7, 80점 만들고 싶은 학교들도 있고 40점 만들고 싶은 학교들도 또 여전히 있고 고등은 뭐 대부분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내버리니까 왜냐면 고등은 이제 내신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줄 세우기가 돼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과도하게 어렵게 내는 부분 있다. 요거 이제 그다음에 학교 수학 시험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뭐 사실 그렇죠. 이게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풀 것인가. 막 네, 시험이라는 거에 막 전략도 세워야 하고 모르면 네. 빨리 패스하고 아는 것부터 해야 되고 또는 뭐 각각 이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를 체크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시험에서는 그 시간 안에 절대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드는 시험들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그 형태의 맞아요. 전략들을 좀 네.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 순간적인 전략 잘못 세우면 이렇게 한 문제 걸려 있는 거 살짝 잡혀 있으면 많이 못 풀기도 네, 그래서 하고 이제 예전에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특히 이제 고1,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저는 했었어요. 네가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문제를 재빨리 한번 스캔하면서 네가 도전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 먼저 콕콕콕 집어놔라. 네, 아니, 내신 대비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까? 네, 참, 네, 그때도 씁쓸하면서 네,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었죠. 자, 이런 건 뭐 설문조사 가볍게 보시고요. 네, 이거 출처도 밝혀야 되나요? 이거 영상으로 또 유튜브 여기서 이렇게 네, 올랐던 밑에, 네, 기사입니다. 출처 나와